모두가 믿고 있는 상식 하나 있습니다. 라면은 몸에 해롭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30년간 식습관과 노화를 연구해온 식품영양학 박사 박진호입니다. 대학에서 영양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시니어 식생활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라면은 정크푸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밥 한 공기보다 균형 잡힌 식사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놀라우시죠?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를 하나씩 파헤치니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라면을 나쁘게 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방부제와 나트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라면에는 방부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나트륨도 다른 한식보다 적은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영양 비율까지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라면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깨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라면이 진짜 건강식이 되는지도 알려드리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상식 또 뭐가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68세 김영자님을 상담했던 일이 있습니다. 김영자님은 혈압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주변에서 라면을 끊으라는 말을 듣고 아예 라면을 집에서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김영자님은 라면 대신 빵과 인스턴트 커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하셨어요. 간편하니까요. 아침엔 식빵 2장에 커피, 점심엔 크림빵 하나에 또 커피. 이렇게 몇 달을 보내셨는데 결과는 더 나빴습니다. 혈당은 오히려 올랐고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김영자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라면을 완전히 끊으셨냐고요. 그랬더니 나트륨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라면을 완전히 끊지 말고 달걀 하나, 채소 한 줌, 순두부 반모를 넣고 끓여보자고 했죠. 스프는 절반만 넣고 국물도 절반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고 식사 후에 느끼던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김영자님이 다시 입맛을 찾으셨어요. 김영자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마음 편히 라면을 먹는다고요. 죄책감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김영자님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라면을 건강식으로 바꾸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함께 쉽게 풀어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제일 먼저 짚어야 할 게 방부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라면이 오래 보관되는 이유가 방부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라면에는 화학 방부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자료를 보면 라면은 수분 함량이 4%에서 6%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미생물이 번식하려면 수분이 필요한데 라면엔 그 수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온에서도 몇 달씩 보관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만난 72세 박영수님도 똑같은 오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방부제 걱정 때문에 라면을 완전히 끊으셨다가 영양 불균형이 왔거든요. 라면 대신 드시던 식품들이 오히려 더 많은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박영수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유통기한이 길다고 해서 다 방부제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셨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라면은 건조 보존식입니다. 김이나 미역처럼 말려서 보관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분이 들어가면 오히려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방부제 걱정 때문에 라면을 피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게 영양 비율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라면 한 개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이 60대 20대 20 정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1인 1식 영양 비율과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밥 한 공기는 탄수화물만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반찬 없이 밥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심각하죠.
그런데 라면은 면 자체에 이미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있어서 밥보다 훨씬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70세 김명자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명자님은 식사 준비하는 게 힘드셔서 밥만 드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라면에 달걀 하나와 청경채 한 줌만 넣어서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드셨더니 체중도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좋아졌어요. 김명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한 끼 식사가 훨씬 든든하다고요. 여기서 핵심은 라면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단백질을 더 보충하기 위해 달걀이나 두부를 꼭 넣으시고요. 비타민을 위해 채소도 한 줌 넣어주세요. 그러면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다만 야식으로 드시거나 공복에 바로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해요.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라면을 한 끼로 드실 때 어떤 재료를 넣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좋은 조합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트륨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일 오해가 많은 부분이에요. 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대략 1400mg 정도입니다. 많아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다른 음식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초밥 한 세트는 1600mg, 갈비탕 한 그릇은 1800mg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자료를 보면 칼국수 한 그릇에 나트륨이 라면보다 거의 2배나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한식 국물 요리들이 실제로는 나트륨이 훨씬 높은 경우가 많아요. 66세 이정화님은 나트륨을 줄이려고 국물 요리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과자나 빵 같은 간식을 자주 드셨어요. 이런 간식들에도 나트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혈압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제가 이정화님께 말씀드렸죠. 나트륨을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라면을 드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스프는 절반만 넣으시고 국물도 절반만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 섭취량이 700mg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이 정도면 한 끼 식사로 전혀 부담 없는 수준이에요. 국물을 다 드시면 나트륨이 급격히 늘어나니까 꼭 남기세요. 국물은 평소 얼마나 남기시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네 번째로 MSG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겠습니다. MSG가 화학조미료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라면의 감칠맛은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 같은 천연 재료에서 나오는 글루탐산 성분 때문입니다. 식품학회 보고를 보면 천연 글루탐산과 합성 MSG는 화학 구조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우리 몸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리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한 인체에 전혀 무해합니다. 69세 최윤호님은 MSG 두려움 때문에 아예 입맛을 잃으셨던 분이에요.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은 절대 안 드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천연 조미료 성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더니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최윤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멸치나 다시마로 우린 육수도 결국 같은 성분인데 왜 이걸 두려워했나 싶다고요. 물론 MSG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수준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집에서 조리하실 때 멸치가루나 표고버섯가루를 더해주시면 더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천연 재료로 감칠맛을 더하는 거죠. MSG에 대해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 오해를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면의 문제는 성분이 아니라 조리 습관이라는 겁니다. 라면을 그냥 끓여서 국물까지 다 마시면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리법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대한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라면에 달걀, 채소, 두부를 넣었을 때 단백질과 비타민 흡수율이 3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74세 박순자님은 채소와 두부를 넣은 라면을 꾸준히 드셨는데요. 몇 달 만에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채소에서 나오는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준 거죠. 박순자님이 제게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라면이 건강식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라면을 끓일 때 달걀 하나, 청경채나 배추 한 줌, 순두부 반모, 그리고 식초 한 스푼을 더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매일 같은 조합으로 드시기보다는 재료를 다양하게 바꿔보시면 더 좋습니다. 어떤 날은 달걀과 애호박, 어떤 날은 두부와 버섯,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은 라면 끓일 때 어떤 재료를 꼭 넣으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기본 원리를 알았다면 라면을 진짜 건강식으로 바꾸는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실천법은 식초 한 스푼입니다. 식초 속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우리 몸에서 칼륨과 나트륨은 서로 균형을 맞추거든요.
칼륨이 들어오면 나트륨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또 식초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라면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다만 식초를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평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금만 넣으셔야 합니다. 끓이는 마지막 단계에 식초 한 스푼만 살짝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신맛이 강하게 나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라면에 식초 넣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오늘 저녁 꼭 시도해보세요. 맛도 더 개운해집니다. 두 번째는 순두부 반모를 넣는 겁니다. 순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라면의 영양을 훨씬 높여줍니다. 또 나트륨을 중화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두부의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이 나트륨의 영향을 줄여주거든요. 순두부는 부드러워서 시니어 분들이 드시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끓이기 전에 순두부를 너무 오래 익히면 부서지니까 주의하세요. 면이 거의 다 익었을 때 순두부를 살짝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1분에서 2분 정도만 함께 끓이면 딱 적당해요. 국물이 더 고소해지고 포만감도 훨씬 높아집니다. 두부 넣은 라면 어떤 맛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정말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들기름 몇 방울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가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관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들기름 몇 방울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기름 맛이 강해져서 오히려 느끼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불을 끄고 나서 마지막에 들기름 서너 방울만 톡톡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서 풍미가 훨씬 좋아집니다. 들기름과 참기름 중에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름을 추천합니다. 건강 효과가 더 뛰어나거든요. 네 번째로 유기농 라면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유기농 밀로 만든 라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유기농 밀은 농약 잔류 걱정이 없고 영양소도 더 풍부합니다. 화학 비료 없이 자연 그대로 키운 밀이니까 안심하고 드실 수 있죠. 유기농 제품을 고르실 때는 유기농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제대로 인증받은 제품인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튀기지 않은 겉면을 선택하시면 지방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일반 라면은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데 겉면은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서 만들거든요. 요즘 유기농 라면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훨씬 낫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강 한 조각을 넣는 겁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추운 날씨에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 속이 약하신 분들은 생강량을 조금만 넣으셔야 해요. 생강이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국물이 끓을 때 얇게 썬 생강을 한두 조각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매운맛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향이 올라와서 라면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겨울철 감기 예방용 라면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몸이 확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실천법은 국물은 절반만 드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국물 절반만으로도 맛은 충분합니다. 면을 건져 먹으면서 국물을 조금씩 곁들이는 정도로 드시면 딱 좋아요. 국물을 다 마시면 나트륨이 거의 2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꼭 남기셔야 합니다. 면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맛만 보는 정도로 하세요. 처음엔 아쉬울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이게 더 편합니다. 식사 후에 속도 편하고 몸도 가벼워요. 여러분은 평소 국물 얼마나 남기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절반은 꼭 남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건강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면은 몸에 해롭다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서 살아왔는지 느끼셨을 거예요. 방부제가 없다는 것, 영양 비율이 완벽하다는 것, 나트륨이 다른 음식보다 오히려 적다는 것, MSG도 천연 성분 기반이라는 것, 이 모든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실입니다. 잘못된 건 라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라면을 먹는 습관이 문제였던 거죠. 라면만 단독으로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잖아요. 어떻게 먹어야 건강한지를요. 달걀 하나, 채소 한 줌, 순두부 반모, 식초 한 스푼, 들기름 몇 방울, 생강 한 조각.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들로 라면은 완벽한 건강식이 됩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부담이 없는 한 끼 식사가 완성되는 거죠. 김영자님처럼 라면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영수님처럼 방부제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이정아님처럼 나트륨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최윤호님처럼 MSG를 무서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박순자님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라면 끓일 땐 식초 1스푼만 더 넣어보세요. 정말 간단하잖아요. 식초 1스푼이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나트륨 배출이 잘 되고 혈당도 안정되고 소화도 편해집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달걀과 채소도 함께 넣어보세요. 처음엔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이게 더 편합니다. 한 번에 영양을 다 챙길 수 있으니까요. 따로 반찬 만들 필요도 없고 설거지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맛있고 건강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생각해 보세요. 김영자님처럼 라면을 끊고 빵만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입맛도 잃게 됩니다. 박영수님처럼 방부제 걱정에 영양 불균형이 올 수도 있어요. 이정아님처럼 나트륨만 피하다가 오히려 더 나쁜 간식에 손이 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김영자님은 3주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김명자님은 체중과 혈당이 모두 좋아졌어요. 최윤호님은 다시 입맛을 찾으셨고요. 박순자님은 변비까지 해결됐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라면 하나로 가능했습니다. 조리법만 바꿨을 뿐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면에 대한 오해 오늘 완전히 풀리셨나요? 이제 마음 편히 드실 수 있겠죠?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유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지혜백화점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실천 가능한 생활 지혜를 전하는 게 미션입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